아동 청소년인 자녀가 가족들에게 가정에서 폭언하고 폭력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동 청소년인 자녀인데, 아직은 아동 청소년인데 이 가정에서 부모가 되었던 또는 형제 자매가 되었던 또는 함께 살고 있는 이 가족들에 대해서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폭언과 폭력을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이 가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없을지 몰라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자녀들이 폭언하고 폭력하는 이런 자녀가 이 가정에 있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매우 힘들어합니다. 대처를 하면 할수록 폭언과 폭력이 워낙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 전문가에게 자녀의 폭언과 폭력을 없애도록 하고 가정의 평화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동 청소년 전문가들은 자녀의 심리가 지금 이 상태가 됐구나 분석을 해가지고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솔루션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안정이 되는 듯한 그런 거는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뭔가 좀 폭언과 폭력이 사라진 듯 보여지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편안하게 해결됐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더욱 악화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악화돼 가지고 폭언과 폭력이 재발이 될 때는 더 악화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더욱더 심각한 폭언 폭력이 재발하게 됩니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점점 악화되거든요. 폭언 폭력이 심해지는 거예요. 해결된 듯 보이는데 또 나타나고, 해결된 듯 보이는데 또 나타나는데, 즉 재발될 때마다 점점 악화되면서 재발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 입장에선 결국은 정신과 치료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정말 악화돼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할 때는 강제적으로 입원 치료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볼 때 과연 아동 청소년인 자녀가 가정에서 이렇게 폭언과 폭력이 매우 강화되면서 부모도 그렇고 다른 어느 누구도 손도 못 댈 정도로 그렇게 폭언과 폭력을 심하게 할 때 과연 이런 방법이 옳은 것인지, 과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래서 문제로 나타났던 그 현상에 대해서 솔루션을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하는, 과연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를 한 번쯤은 왜 계속 재발이 되고 있을까?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죠. 일시적으로는 괜찮아진 듯 보이는데 또 뭔가 문제가 생긴다. 방법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아동 청소년 전문가니까 저분이 알아서 잘해줄 거야 라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그것이 옳은 방법인지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자녀들의 폭언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과 이렇게 발생돼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좀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대책을 알아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그래서 원인과 문제점과 그리고 그거에 따른 기본적인 대책에 관련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각 가정의 환경에 맞도록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원칙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오늘은 제가 그래서 원칙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과연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가정에서 환경에 맞도록 알맞는 방법으로 그럼 실행하는 방법은 무엇을 할 것이냐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아동 청소년인 자녀가 폭언과 폭력을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일단은 알아야 됩니다. 이 원인을 모르면,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면 어떤 걸로도 해결이 안 돼. 계속 악화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아동 청소년인 자녀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심리 습관을 형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아동 청소년의 마음이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양육자나 보호자가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몸과 마음을 안전하게 보호를 하고 그리고 마음에서 건강한 심리 습관, 즉 마음의 원리에 적용이 돼서 심리 발달 단계에 따르는 이런 건강한 심리 습관을 형성하는 그런 권리를 아이들은 갖고 있다는 걸 먼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왜 자녀가 부모 또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폭언과 폭력을 할까? 그 첫 번째 원인은 아동 청소년 자신이 권리가 상실됐다라고 느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자녀가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상실됐다. 자기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위협을 느끼면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상실되었거나 또는 상실될 위기에 처했을 때예요. 그리고 건강한 심리 습관 형성에 권리가 상실될 위기에 처할 경우에는 폭언과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방치하거나 부모 뜻대로 자녀들에게 강요를 하고 억압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가 자녀를 방치를 하거나 또는 뭔가를 강요를 할 때 이 부모의 양육에 관련되는 것이 부재가 되어 있는 아니 잘못되어 있는 양육 방식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폭력과 폭언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시행착오의 과정, 즉 이 아동 청소년의 마음이 작용할 때 심리 습관을 형성하도록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리 습관을 형성할 때 바로 시행착오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심리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경험을 할 때 이걸 극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와 스트레스가 매우 강력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자꾸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상처와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화될 때 이때 상처와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드는 거예요. 극복하려고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을 해서 내 건강한 심리 습관으로 형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그리고 강력한 상처와 스트레스가 발생이 될 때 이거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폭언과 폭력이 발생합니다. 즉 자기 자신에게 아동 청소년 자신에게 마음에 맞지 않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자녀와 이 상처와 스트레스가 강화되면서 이거를 피하거나 또는 해소할 목적으로 폭언과 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아동 청소년인 자녀가 시행착오를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서 심리의 문제 또는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요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아동 청소년이 생존과 자아 실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예요. 이건 뭐냐면 자녀가 스스로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해버립니다. 즉 일단은 내가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있어. 그러나 건강한 심리 습관을 형성하는 권리, 그건 형성할 권리를 갖고 이거를 포기해버린 거죠. 즉 심리 습관 형성 이제 안 하겠다. 포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재밌고 즐겁게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만의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이게 자아 실현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즐거움만 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나 가족들이 일을 방해하게 되는 내가 즐겁고 재밌게 가는데 이것을 방해했다? 그렇게 되면 폭언과 폭력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녀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폭언하고 폭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모나 가족에 의해서 일단 생존이 보장돼 있습니다. 자기 생존은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자아 실현, 즉 자기 즐겁고 자기 좋고 자기 편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가는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부모나 가족이 이 아동 청소년, 즉 자녀에 대해서 그런 재밌고 즐겁고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침해했다거나 또는 공격한다라고 느껴지게 됐을 때 바로 폭언과 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사유가 되는 거고, 네 번째는 부모가
심리 습관의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심리 습관의 문제, 즉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외상 트라우마, 정신병증과 같은 이런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부모에게 대한,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반발하고 대립을 하고 갈등을 하면서 그리고 반감을 갖고 불신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부모에 대한, 가족에 대한 폭언과 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에 의해서 자녀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부모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부모가 자녀에 의해서 양육되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즉 자녀가 부모를 통제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강제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통해 가지고 강제적으로 부모를 통제를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자녀에게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모가 심리 습관의 문제를 갖고 있게 되면 자녀들에게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때 바로 폭언과 폭력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4가지의 경우에 자녀의 폭언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한 번쯤은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녀의 폭언과 폭력이 발생이 됐을 때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녀의 폭언과 폭력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정이. 그래서 아직은 건강한 심리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자녀에게는.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 건강한 심리 습관이 이제 형성하는 거 포기해버리고 자기의 권리만을, 나의 즐거움과 내 원하는 대로 가겠다는 그런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부모와 가족에게 기본적으로 생존이 보장이 돼 있으니까 자기의 즐거움만을 위한 목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모나 가족들의 심리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 파괴가 매우 빠르게 가정이 파괴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누구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뜻대로 좌지우지 돼 버립니다. 매우 심각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에게,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피해가 생겨요. 자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부모나 가족들은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위중증 심리장애 이 정신병증과 같은 이런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녀의 가정폭력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부모와 가족들이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가정의 기능과 역할을 다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이게 매우 심각한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 두 번째는 자녀에게 폭력과 폭언을 하고 있는 이 자녀에게 심리 습관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건강한 심리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심리 습관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언과 폭력을 행하는 자녀는 이미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하고 난 후에 매우 빠르게 악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폭언하고 폭력을 하고 있다는 이것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상실돼 버립니다. 악화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폭언하고 폭력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고 정당화를 합니다. 뭐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돼, 뭐뭐 때문에 그러면서 더 폭언하고 폭력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친족 간에, 즉 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범죄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것을 넘어서 타인에 대한 죄책감과 죄의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거나 뭘 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스트레스 주고 뭘 하고 이렇게 되면 가정에서 늘 그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 대한 범죄로까지 악화될 수가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세 번째는 이 폭언과 폭력을 하면서 가정을 통제하고 있는 이 자녀는 가족의 모든 것을 이용을 합니다. 자기 재밌고 즐거운 것으로 이용을 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결국은 폭언과 폭력을 하는 자녀는 부모나 가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자기 걸로 알아요.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이 자녀가 가정이 뭔지도 모르고 자녀가 이 가정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내 뜻대로 이 가정을 이뤄가는 게 당연한 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부모와 가족들이 갖고 있는 모두 부모와 가족들은 자기 뜻대로 다 복종해야 되는, 안 하면 이제 폭언과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식장애예요. 매우 심각하죠. 자, 그래서 부모와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각자 개인에 갖고 있는 몸이 됐던 마음이 됐던 인간관계가 됐던 소유하고 있는 가치가 됐던 다 내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자기의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 그래서 자기 뜻대로만 가요. 무조건 돈 쓰는 것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이 문제점들의 세 가지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자녀의 폭언과 폭력은 한 가정을 최악으로 파괴시키면서 자녀 자신과 가족들에게 모두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인생 전체가 파멸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전문가한테 맡긴다 뭐 한다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자체가. 왜? 이미 가정 자체가 다 파괴되는데 뭘 어디를 회복시킬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녀가 폭언과 폭력을 할 때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제 1순위는 이 자녀를 폭언과 폭력하고 있는 자녀를 가정을 파괴하고 있는 중이거든. 피해자들과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거 분리 안 하면은 이 폭력은 분리를 안 하면은 계속 갑니다. 그래서 폭언과 폭력을 하고 있는 자녀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분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분리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여기에 시설에 있는 관계자가 있어요. 전문가라고 보면 시설에 있는 관계자가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일단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시설로 격리를 하든 분리를 하든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때 시설에 있는 관계자, 즉 전문가, 아동 청소년 전문가가 개입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분리가 되지 않으면 폭언과 폭력은 지속되고 악화됩니다. 그래야만 자녀 자신이 자기 뜻대로 하죠. 왜? 가정이 아니잖아요. 분리된 곳은.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난리 나겠지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 자신이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걸 알아갈 수 있는 기회, 굉장히 반발도 심하고 매우 심각하겠지만 이게 없으면 자녀는 폭언과 폭력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자녀 자신이 아프지만 부모 입장에서 가족 입장에서는 되게 아프지만 이렇게 분리를 해서 스스로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이때 가정 내에서 피해를 입는 가족과 자녀를 분리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때는 아동 청소년 전문가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개입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가족들 간에 부모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강제적으로도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제1우선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분리한다고 해서 자녀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순위에서 아프지만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게 전문가에서 강제적으로
분리가 되는 게 1순위예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폭력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이 자녀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 그거에 대해서 자녀 스스로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자녀 스스로가 그 책임을 통감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 분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통감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자신만의 재미와 즐거움,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폭언하고 폭력을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녀들이 느껴야 돼, 그거를요. 이를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권리와 아동 청소년이 갖고 있는 권리, 즉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건강한 심리 습관을 형성할 권리,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자아실현, 즉 자기 뜻대로 하는데 자기 뜻대로 할 때 따르는 문제가 발생됐을 때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 자아실현에 대한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거는 가족, 부모 못합니다. 반드시 전문가가 개입을 해서 이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알 때까지 알려줘야 됩니다. 이때 자녀에 의해서 만약에 범죄가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범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도록, 즉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통감을 합니다. 자녀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를 알아야만, 책임지는 게 뭔지를 알아야만 자녀들이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에 의해서 범죄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책임, 즉 처벌을 지도록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녀 스스로가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게 되면서 피해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죄의식이라든가 자기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갖게 되면서 자녀 스스로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자녀가 그걸 못 느끼고 그게 없으면 반복되고 지속됩니다. 이게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가정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부모와 가족들에게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반드시 이 가족들 한 명 한 명 다 심리 습관의 문제를 치료해서 회복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심리 습관의 문제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고 일상생활이 잘 안 되고 이러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일단은 정신과 치료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심리 습관의 문제를 치료를 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한데 반드시 자가치료법을 가야 됩니다. 심리 습관의 문제는 반드시 자가치료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마음치료가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녀가 회복이 되고 본인이 직접 경험하고 느끼면서 권리와 책임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절절히 느끼면서 그 자기 자신을 회복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회복하는 자녀가 회복을 해서 이렇게 건강히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가정이 건강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회복하고 난 후에 이렇게 가정으로 돌아왔을 때 자녀로서의 권리, 즉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와 건강한 심리 습관의 형성을 할 권리를 갖고서 올바른 양육법과 교육 방법의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복된 부모님이 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에 의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이렇게 가정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와 가족에게 발생된 심리 습관의 문제를 치료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세 번째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네 번째는 자녀의 회복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자녀가 구구절절 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 그래서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서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한 자녀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훈계하고 이제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 안 됩니다.
그거 회복 과정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심리 습관의 문제를 치료해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자녀들의 심리 습관 문제는 자기 스스로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치료를 해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건강한 심리 습관을 스스로 형성하는 과정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스트레스를 힐링하는 습관 또는 상처를 치료하는 습관을 스스로 또 형성하는 그런 과정이 복합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동 청소년 자신이 권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뜻대로 가는 이 자아 실현을 갔을 때 권리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스스로가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그 시행착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이거는 반드시 이런 자가치료법 그리고 이런 심리습관에 형성되는 이런 과정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알고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동 청소년 자신의 폭력과 폭언하고 하는 이런 자녀들을 회복하는 과정이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은 결국은 자연스럽게 자녀가 회복이 되면서 자녀의 폭언과 폭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부모와 그 다음에 가족들이 건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회복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부모와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을 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아동 청소년입니다. 성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복의 가능성을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고 충분히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순서가 잘못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유야를 막론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그래서 아동 청소년과 가족 전체가 가정 자체가 다 파괴되고 그걸로 인해서 심리 습관의 문제를 갖고 이 사회를 살아가게 되면 자녀들도 그렇고 부모도 그렇고 또는 가족도 그렇고 다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점을 아동 청소년에게 폭언과 폭력이 있고 가정이 파괴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순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내 가정 환경에 어떻게 맞을지를 생각을 해보고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생각을 해보고 누가 전문가가 개입이 돼야 되는지도 생각을 해보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동 청소년 이 폭언하고 폭력했던 정말 회복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자녀가 회복이 되게 되면서 행복해져 있는 가정으로 돌아와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자녀의 폭언과 폭력만의 문제, 그 나타나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솔루션이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자녀의 심리 습관의 문제를 매우 빠르게 악화시키는 원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으면 안 돼요. 문제는 나중에 해결해야 돼요. 근본단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원칙에 맞는, 그래서 순서대로, 그래서 가정 환경에 맞는 종합적인, 순차적으로 종합적인 그런 해결 방법이 반드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폭언 폭력으로 나타나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들면 아동 청소년은 점점 악화됩니다. 가족들도 점점 악화되면 그거는 걷잡지를 못해요. 솔루션을 조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누가 되었든 간에 자녀의 폭언과 폭력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파괴되고 있는 가정이 있는데 이런 가정과 연결되어 있는 부모가 되었던 또는 전문가들도 상관없고 어떤 기관도 상관없고 단체도 상관없습니다. 정말 이런 종합적인 해결 방법을 정말 찾고자 한다면 연락을 한국심리교육원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제공을 해드릴게요. 가정환경에, 그 환경에 맞는, 그래서 그 가정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종합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마음 상담 중에 자녀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자녀 상담 또는 청소년 상담이 바로 이렇게 종합 관련되어 있는 그 환경에 맞도록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상담, 즉 마음 상담이거든요. 솔루션을 주고 있는 상담이 아닙니다, 결코. 그래서 혹시나 부모님이 됐던 전문가가 됐던 기관이 됐던 단체가 됐던 이런 종합적인 이런 해결 방법이 솔루션이 아니라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거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거 제시도 안 합니다. 그냥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아동 청소년이 가정에서 폭언하고 폭력한다 그래서 심리상담하고 치료하고 막 그거 백날 해봐야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종합적인 가정환경에 맞는 종합적인 해결 방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자녀는 이렇게 폭언과 폭력에서 못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을 해서 심리 습관의 문제가 매우 악화된 채 성인이 됩니다. 이 점을 유념하시고 최소한 다른 거는 몰라도 아동 청소년이 가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는 결국은 순서대로 해결을 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